지난 7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3.6세로 10년 전보다 3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평균 80.3세보다 3년이 더 길었고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일본과는 0.9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살까지 사는지보다는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이 먹는 것은 공평합니다. 똑같이 오래 살아도 누군가는 그 기간 동안 하루하루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반면 누군가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노여움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할머니는 94세가 됐음에도 정정하시고 정신도 맑으시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노인은 이보다 젊음에도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표정에서부터 삶이 힘들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나이 들어 행복한 제2의 전성기를 맞는 노인들의 4가지 공통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매일을 재밌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호기심을 가졌던 것을 직접 해봤을 때의 즐거움도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올려주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걷다 어떤 꽃을 봤을 때 누군가는 예쁜 꽃이 피었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꽃은 무슨 꽃일까 궁금해하며 찾아보고 꽃에 관련된 꽃말에 대한 것도 찾아보며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합니다. 만약 그 꽃이 마음에 든다면 직접 키워볼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러면 당연히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은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롭게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도 참 힘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많을 것이고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이런 노후에 정신적으로 제일 도움을 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아드님은 아주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는 99세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실까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공부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어 교수한테 중국어를 배운다든지 일요일은 문화재 공부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한답니다. 또한 시간 있으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도 즐기신다고 합니다. 중국어 공부든 문화재 공부든 사실 호기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배우기 힘든 것들입니다. 중국어 하는 사람들을 보며 혹은 문화재를 관찰하며 호기심이라는 것이 생겼기에 직접 중국어 교수를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겠죠. 뭐든 10년 이상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최소 2-3개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심입니다. 어느 할머니께서는 매일 새벽 운동으로 동네 뒷산을 오르는데 거기에 있는 새들과도 대화하고 다람쥐랑도 인사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나이값 못한다며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동심을 가진 분이 더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심의 밭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자연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다가오는 노년을 행복하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다 아는 말이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고 익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심을 잃지 말고 호기심으로 자연과 대화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노후를 지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노인들의 공통점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과 돈 관리만 잘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직장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만들고 싶은 것 실컷 만들고 취미 생활도 종일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혹은 배우자와 운동하고 여행하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먹고 어찌 보면 최고로 즐길 수 있는 전성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루하루를 그저 나이의 앞자리 수가 바뀌었다고 허무한 느낌만을 간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한참 젊은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라며 벌써 우울해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삶은 이제 끝났다며 한탄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말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매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같은 일을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으셨나요? 이것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삶을 어떤 종류의 말들로 가득 채우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말투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에 비해 바꾸기 쉽다는 것이지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말투는 습관입니다. 만약 내가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들만 한다면 아주 조금씩 혹은 특정 시간에만 예를 들어 오전에는 나는 긍정적인 말들만 해야지 하며 말투를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누군가는 뻔한 소리 한다며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당연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꼭 긍정적인 말과 함께 살아보세요. 그 효과에 매우 놀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시니어 모델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외모를 신경 쓰는 것 또한 내 노후에 자존감을 올려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외모에 굳이 무슨 신경을 쓰냐며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외모는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니 굳이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위해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또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내면의 마음가짐은 반드시 행동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내 몸을 위해서 음식이나 옷 등에 돈을 투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돈으로 경마장, 노름을 하고 술을 먹는데 급급합니다. 누구의 내면이 더 건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내면을 잘 다루지 못하면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곧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평소에 무엇이든 조금씩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나의 노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내 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채 살아보세요. 이른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노인들의 공통점 세 번째는 혼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혼자가 되라는 말을 혼자 고립되며 살라는 말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가 되라는 말은 혼자가 되었을 때도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늙어서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고독을 잘 즐기더라도 외로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누군가가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습관을 만든다면 그것은 남을 위하고 또한 자신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특히나 어린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말은 기본이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남을 험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이러면 주변에 사람이 오고 싶어 할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EBS 다큐를 봤습니다. 거기서 90이 넘으신 할머니 세 분이서 매일 집에 찾아가서 노는 장면이 나왔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굳이 자식들이나 가족들이랑 함께 하지 않고 가까이 사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분들 집에 찾아도 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내 정신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나중에 저렇게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남에게 과시를 하거나 자식 자랑 등의 허세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가만히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굳이 가서 오래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건강하신지 안부를 묻고 한두 마디 정도만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외로움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라며 마음 다치고 배신당하는 것보다 외로운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려를 하면 잘못했다가는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무조건 지인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가까운 사이는 오히려 나에게 기대와 실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가까운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일 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외면한다면 서운함과 실망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변에 너무 가까운 사이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멀어지려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혼자 있기보다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에서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으며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노인들의 공통점. 마지막 네 번째는 금융 사기꾼과 자식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과 자식이 같은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하신 분들은 이미 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후에는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과 돈입니다. 그중 돈을 잃게 되면 건강도 같이 잃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하는 것을 알고 바로 돈 빌려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사기꾼들에게 당해 노후 자금을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들 말은 믿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일만 없다면 사기를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마음가짐은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를 한 번 당하면 그 피해를 만회하고자 다시 한번 사기꾼들에게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기를 당했을 때 또 사기꾼 말을 따라간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기꾼 이외에도 자식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매달 갚겠다던 돈을 못 갚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라고 해도 자식에게 돈을 맡기게 되면 다 후회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노후에 재산이 있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나와 있는 안 좋은 사례들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자식에게 돈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섭섭해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나와 자식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60세 중반까지 일용직하면서 1억 조금 넘게 모은 돈을 딸내미 서울집 사서 2년 뒤에 갚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딸이 지금은 못 준다고 버티고 있다며 한탄하는 글을 남긴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제 주변에 자식이 대기업 다니고 고시사업에 억대 연봉으로 잘 나가는데도 아버지는 자식한테 내 자식은 돈에 대해 구애 안 받게 살게 해준다며 퇴직금 등으로 과유불급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이 지나니 아버지는 새빵의 은행 대출빚에 트럭 끌고 허세 많은 사람이 체면이 떨어져 어디 못 나가겠다며 힘들어할 때 그 자식들은 호화호식하며 아버지한테는 돈 한 푼 안 쓰려 하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요새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각서까지 쓰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네 거 내 거 구분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 어려울 때 돈을 안 빌려주면 누가 내 자식을 도와줄까요? 라며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움을 줄 거면 내 노후에 지장이 안 갈 정도로만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노후 자금 다 희생하며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 좋은 사례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노후에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기꾼들을 조심하고 자식들에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을 부리거나 자식들이 안쓰러워 나의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호기심 가득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 둘째는 나이 드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셋째는 혼자 고립된 삶을 살지 않는 것. 마지막 넷째는 사기꾼과 자식들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있지만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해 영상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년 분들의 운동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만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앉아서 TV 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입니다.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사소한 것이라도 건강을 유지하려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뻔한 얘기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나는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영상의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